오늘 영상은 본인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인내의 임프레션을 실패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내의 임프레션입니다. 자세히는 인내의 임프레션 실패 이유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의 댓글 또는 쪽지, 인스타 DM 이런 걸 보면 선생님 제가 임프레션을 하는데 임프레션이 자꾸 깨져요. 혹시 임프레션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임프레션 뜨는 방식을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각자의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저는 임프레션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임프레션을 잘하기 위해서 교과서처럼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대로 정해진 방법이 있었다면은 임프레션을 실수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나왔겠죠. 다만 빠른 시간 안에 임프레션을 잘 뜨는 선생님과 자꾸 깨지는 선생님의 차이는 이제 어디서 방법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는 거랑 그냥 운에 맡기는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임상에서 임프레션을 뜨고 있는데 실패 없이 잘 나온다 하는 선생님은 그냥 그 방식대로 꾸준히 임프레션을 잘 뜨시면 됩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하지만 임프레션이 자꾸 실패하는 경우나 아예 실패를 없애고 싶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본인이 바꿔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수정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신의 방법을 찾으면서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인내의 임프레션을 잘 뜨려면 인내의 형태와 실패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임프레션이지만 인내의 모양에 따라 임프레션이 특히 더 잘 깨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동 모양을 보고 인내의 임프레션을 뜰 때 약간씩 차이점을 두거든요. 모양이 다른데 다 똑같이 하면 거기서 한두 번의 미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선택한 방식이고요. 와동 모양의 차이점에 따라 미세하지만 임프레션을 다르게 뜨는 게 실패 없이 인내의 임프레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인내의 와동은 3가지 정도로 나눠봐요. 교환면만 있는 인내의, 인전면으로 연결된 인내의, 최후방구치 뒤쪽 혹은 잇몸 하방으로 마진이 내려간 인내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내의 임프레션을 하는 제 방법은 정확한 건조와 에어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내의 임프레션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바닥면에 기포가 생기는 부분 때문인데 에어를 사용해서 기포를 없애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럼 인내의 임프레션 뜨는 영상을 함께 보실게요. 이게 집에서 제가 촬영한 거라 3웨이 시린지 대신에 에어스프레이를 사용했어요. 먼저 임프레션을 뜰 때 저는 에어를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약, 중, 강 이렇게 3단계 정도로요. 임프레션의 기본은 건조에 있어요. 이 건조 방식은 크라운과 인내일 때 약간 차이점을 두는데 그것은 이제 크라운 임프레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내이는 와동 건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에어를 이렇게 가까이서 불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세게 불 필요도 없어요. 한 3에서 5cm 정도 떨어진 간격에서 에어를 중등도 정도로 불어줍니다. 이렇게 중등도 정도로 에어를 불어서 건조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중등도로 에어를 부는 이유는 에어를 오히려 이렇게 세게 불면 주변에 있는 타액이 와동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건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에어는 100% 건조는 아니고 그 자리에서 타액을 밀어내는 역할을 많이 해요. 중등도로 와동을 말려서 와동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라이트 바디를 와동에 싸줍니다. 이때 라이트 바디 팁은 바닥에 수직으로 대고 그대로 라이트 바디가 흐를 수 있게 쭉 짜줘요. 러버 인상제는 흐름성은 있지만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이라서 물이 있으면 기포가 생기거든요. 이제 잘 건조했으니까 바닥면에 물은 없겠죠. 이대로 수직으로 대고 쭉 짜줍니다. 러버가 이런 식으로 잘 흘렀다면 이제 에어를 한번 불어줄 거예요. 이때 에어를 불어주는 이유는 러버 인상제가 팁으로 나오면서 안에서 기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시 치아면에 남아있는 기포를 없애주기 위해서 에어를 불어요. 그러니까 에어로 혹시 모를 기포를 터트려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를 중등도보다 약간 세게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바디가 주변으로 확 퍼지는 느낌으로 불어줍니다. 이렇게 라이트 바디가 잘 펴졌으면 이제 다시 한번 수직으로 라이트 바디를 쭉 짜줘요. 그대로 대고 쭉 짜줍니다. 이쪽이 모자란 것 같으면 이쪽으로 팁을 쓱 끌어와서 이쪽에서 또 한번 쭉 짜주고요. 이 상태에서 바이트 트레이를 물립니다. 네, 교환면만 와동이 있는 경우 임프레션을 보았는데요. 이때 인네이 임프레션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로 바닥면에 기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 에어를 불길래 나도 따라서 불긴 부는데 오히려 에어를 너무 살살 불거나 면이 건조되지 않아서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3웨이 시린지 자체에서 물이 약간씩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방지하고자 라이트 바디를 한번 쭉 짜주고 그 다음에 에어를 중등도 이상으로 불어서 아예 바닥에 있는 기포를 없애는 방식으로 임프레션을 뜨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인네이 임프레션 방식은 에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에 따라 다른 차이점은 어떻게 두느냐? 영상을 같이 또 볼게요. 먼저 인전면으로 모양이 확장된 인네이 인상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실패 이유는 주로 인전면 쪽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일 거고요. 이것도 에어를 과감하게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혹시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이때는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교환면 인네이 임프레션을 할 때 교환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팁을 놓고 짜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전면이 있을 경우에는 인전면 사이에 팁을 먼저 넣습니다. 건조를 다 한 채로요. 인전면에 이제 라이트 바디를 먼저 쏴주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대고 쭉 그대로 쏴주고 교환면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와동에 전부 라이트 바디를 쏴준 다음에 에어를 다시 중등도로 바닥면의 기포를 없앤다는 느낌으로 라이트 바디를 펴줍니다. 에어를 중등도 이상으로 불어서 인전면에 있는 라이트 바디는 하방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라이트 바디가 인전면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다시 팁을 수직으로 대고 인전면부터 쭉 짜줍니다. 교환면에도 한번 짜주고 이 상태에서 바이트 트레이를 물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후방 구치 혹은 잇몸 하방으로 이렇게 약간 마진이 들어가서 마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이때는 부분적으로 여기에 코드를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잇몸 하방일 경우에 치은 열구액이 라이트 바디를 밀어내기 때문에 임프레션이 좀 잘 깨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인네이 마진이 잇몸 하방으로 약간 들어간 경우에는 크라운처럼 전체적인 것도 아니라서 라이트 바디 각도랑 에어만 잘 써도 임프레션이 어느 정도 잘 나와요. 어설프게 코드를 넣었다가 이게 피가 나면서 오히려 임프레션을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후방 구치라면 코드를 넣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이때는 에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건조시키고 라이트 바디 팁을 사용하는데요. 똑같이 건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중등도 정도로 한 3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건조를 시켜주고요. 라이트 바디 팁을 치은 하방 쪽 제일 잘 나와야 되는 부분 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짜줍니다. 이 부분만 먼저 흐를 수 있도록 라이트 바디가 흐를 수 있도록 쭉 짜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에어를 약간 중등도보다 약간 약하게 라이트 바디를 잇몸 하방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약하게 불어주고 그 다음 다시 하방 쪽에 넣고 라이트 바디를 쭉 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면 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라이트 바디를 짜주고 에어를 중등도보다 조금 세게 라이트 바디가 확 퍼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불어주고 다시 팁을 대고 쭉 짜줍니다. 이렇게 짜준 뒤에 바이트 트레이를 물리면 돼요. 이 밖에 버컬 부분이 자주 깨지는 선생님은 인전면 임프레션을 뜨는 것처럼 버컬 부위에 먼저 라이트 바디를 짜주고 교환면에 짠 다음에 임프레션을 뜨면 될 것 같아요. 임프레션을 뜰 때 교환면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버컬 쪽은 라이트 바디를 짜지 않고 그냥 트레이를 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라이트 바디를 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인네이 임프레션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인네이 임프레션 방식은 에어를 좀 과감하게 사용하고 모양에 따른 차이점을 둔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임상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본인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인내의 임프레션을 실패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